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고요.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언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었죠. 최근에 자신의 헤지펀드를 정리하고 유료 서브스테이크인 카산드라 언체인드로 이제 그 무대로 옮겨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조용하게 매집 중인 종목들도 있어서 같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식 버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용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채가 문제라는 거죠. 2000년 닷컴 버블이 주식시장 안에서 터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AI 버블은 이 거대한 부채와 또 1760억 달러짜리의 회계 폭탄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깔때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마이클 버리의 분석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87%, 투자 등급의 회사채가 49%, 정크 본드가 38%, 이렇게 AI 인프라라는 구멍에 쏟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2000년 당시에 광케이블 과잉 투자와 같은 그런 느낌의 투자가 지금 판박이라는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 당시에는 어쨌든 신용 리스크보다는 주식에 대한 버블이었고, 주식이 빠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업 부채 시장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경제 전체가 좀 몰살당하는 그런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돈이 쏠리고 있는 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 서버 인프라 쪽이고요. 이 현대판에서 가장 흔한 사기가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마이클 버리가 경고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현재 AI 서버의 핵심인 엔비디아 칩이요, 실제로는 2년이나 3년이면 지금 가장 메인이잖아요. 경제성을 잃게 됩니다. 근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이 자산의 장부 수명을 5년에서 6년으로 인위적으로 연장을 해놨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캐펙스를 밀어넣는데, 그 캐펙스의 2, 3년으로 기술 수명을 놔두게 되면은 재무상에서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 아시는 메타,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 그리고 MS, 알파벳의 구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인위적으로 연장을 해놔서 지금 요게 회계 조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 조작에 대한 그 숫자의 지금 마이클 버리 결론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원. 이 버리가 추산하고 있는 그 거품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현재 이 정도 한 1760억 달러의 규모만큼의 이익을 과대 계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빨리빨리 요거 감가상각을 쳐야 되는데, 이 치어야 될 거를 한 2배 정도로 늘려놨으니 이만큼 또 이익이 잡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라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거품이 많이 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다른 데랑 비교하면 펀더멘탈이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이익이 26%, 메타는 20.8%를 과대 계상, 언제까지? 2028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리한 감가상각,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미룬 것, 그리고 또 신용버블, 과다하게 지금 자금을 쏠린 것,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신용버블, 그리고 이제 신용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지금은 자산으로 남아있지만은 결국 이것들은 실제로 기술 수명이 다해서 경제성을 상실했을 때 언젠가는 이런 버블들을 한 번은 털어내야 된다라는 게 버리의 논리입니다. 버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생존 공식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냐. 그래서 본인은 지금 현재 무너지고 겁만 주고 쇼치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명확한 생존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이제 운용 쪽 이제 그 시장에서 투자 운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메인으로 두고 있고, 가장 좀 잘 알려진 전략인 바벨 전략을 쓰고 있어요. 양쪽에다가 무게를 다 두는, 중간은 없이 양쪽 끝에 극단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엽기처럼 양쪽 끝에 한쪽에는 AI 과열 레이어 쪽에다가, 이쪽 분야 쪽에다가 공매도를 칩니다. 숏을 치는 거고요. 반대쪽에는 저평가 가치주 롱에다가 매수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공포 속에 버려진 현금 창출 괴물들은 어쨌든 신용 리스크가 터진다 하더라도 현금 창출 괴물들은 살아남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고, 그게 또 수익이 엄청나게 리워드로
보답이 되겠죠. 이슈 쪽은 보면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를 베팅을 했습니다. 2025년 9월 말에 그 규제 공시를 보게 되면은요, 엔비디아 쪽에다가 1.8억 달러에다가 베팅을, 숏에다가 베팅을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고요. 팔란티어에다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돈을 풋옵션으로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오르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본인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게 혁신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은 죄가 없지만 잘못 가격이 매겨진 자본, 이제 미스프라이스드 캐피탈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따라서 엔비디아랑 팔란티어의 가장 큰 숏을 베팅을 한 거고요. 그럼 본인은 어떤 데를 투자하고 있냐? 막대한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곳,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부채보다도 많은 수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신용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도 본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들이 본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건 상당한 주안한 정책이기도 하고 상당한 확신이다라고 마이클 버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닷컴 당시에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시스코입니다. 여기가 네트워크 IT 인프라를 다 까는 곳이에요. 최근에 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또 무너지면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스코 그리고 시스코가 당시에 무너졌었고, 하지만 이제 아마존 쪽은 살아남는 그런 역사를 보였는데, 아마존은 그 당시 현금 흐름 창출을 보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요런 쪽에 베팅한다. 그래서 이런 교훈으로 지금 마이클 버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발굴한 기업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현금 창출 괴물 4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 광풍 속에 헐값에 던져진 그리고 펀더멘털은 압도적인 핵심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 4선을 지금 마이클 버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도비입니다. 사실 AI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도비의 AI 우선 매출이 1년 만에 3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도비에도 지금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 향 매출이 팍팍 뛰고 있는 거예요.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한다. 혹은 AI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AI가 어도비 같은 거 그냥 만들어낸다. 이런 어떤 시장의 세간의 판단들이 있어서 어도비가 엄청나게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AI의 수혜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분기 매출이 13%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마진율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도비는 CEO와 CFO가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약간의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 더 과대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AI 수혜를 보고 있고 현금 흐름 좋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치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면 역사적인 저평가 매수 기회라고 마이클 버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요, 사실 AI 프로덕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들이 쉽게 만들어질 거라 보여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바이브 코딩 이런 걸 해보지만은 실제로는 그 운영 안에 관리 미세한 디테일이거든요. 결국에 그 디테일들은 기존의 데이터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도비나 이런 애들도 AI 엔지니어나 AI 소프트웨어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걔네들이 오히려 디벨롭할 때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지 뭐 갑자기 뭐 얼추 비슷한 걸 만든다고 해서 어도비를 안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어도비는 스탠다드고 오히려 진짜 버리가 말하는 논리들이 괜찮을 거라 보여집니다. 실제로 AI 매출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시장은 페이팔의 장례식을 몇 년째 치르고 있지만은 정작 시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일단 뭐 지표를 보시면 딱 나오는데 결제액만 하더라도 11% 성장 중이고 부채액이 이제 11.6억 달러인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13.5억 달러. 훨씬 더라기보다는 어쨌든 부채보다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부채 비율도
아주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PER로 봤을 때는 7배, 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12개월간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순매입했다라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년금의 몇 배를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을 결국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볼륨이나 실적 좋고요. 실질적으로 PER로 봤을 때도 선행 PER로 봤을 때도 이만한 저평가 기업 찾기는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말고는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어쨌든 그 빅테크 계열로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는 페이팔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자사주 매입도 딱 전략으로 맞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는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비바 시스템스라는 기업입니다. 티커는 VEEV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제약과 생명과학 섹터 쪽 종목이에요. 이쪽은 워낙 규제 산업이 점유율의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 이쪽 섹터에서 그 진입 장벽을 세워놓으면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도 무너지는 게 AI로 인해서 이제 신약 개발들이 빨라진다 이런 논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바 시스템들은요 영업이익률이 44%나 나오고요 분기 매출도 16% 나오면은 연간 탑라인은 거의 2배도 나온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비바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신약 산업 이런 애들을 다 뭐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PER도 그렇고 매출 대비해서도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자율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임상이나 규제나 안전 업무들도 본인 AI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는 팔콘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11월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앞서 어도비와의 논리가 비슷한데 애초에 이런 걸 준비된 애들이 AI를 얹었을 때 더 날아가는 거지 AI로 갑자기 이런 애들을 대체하기는 시간 않다. 특히나 제약 쪽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바 시스템즈 같은 기업도 버리는 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중국 매크로 리스크 워낙 뭐 미국과 중국과 지금 무역 분쟁이 거의 뭐 4, 5년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클라우드 쪽 외부 매출 이쪽은 또 AI에 대한 수혜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도 또 막대한 순연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클라우드 매출 30%가 AI향 관련된 매출이라는 게 정말 찐 AI 기업이고 충분히 또 자사주 매입도 190억 달러나 엄청나게 하고 있죠. 순연금 대비했을 때 엄청난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 근데 중국 매크로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지만 충분히 숫자만으로도 증명 가능한 게 알리바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인프라 지출 경쟁이 끝난 뒤에는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서 또 주주까지 보답을 만약 해준다면 더더욱이나 좋은 거죠. 최후의 승자가 될 종목으로 이렇게 4종목을 선정을 해서 고용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클 버리의 그 투자 전략, 이 AI 버블을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정확한 전략까지 파악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트레이딩 인사이트들은 제가 텔레그램에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크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알짜 전략들 그리고 올웨더 전략이죠. 모든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을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퍼센트 무료니까 텔레그램도 입장하셔가지고 더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